1953년 8월,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내부 정리에 들어간다. 김일성은 전쟁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책임을 남노당 탓으로 돌리고 당시 2인자였던 박헌영과 남조선노동당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김일성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스스로 호칭도 김일성 장군에서 김일성 원수로 변경한다. 소련은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지만 북한의 재건을 위해 가장 많은 무상 원조와 돈을 빌려준다. 사회주의 체제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탈을 막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중국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전쟁까지 대신해주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소련에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중국 또한 많은 돈과 기술자를 북한으로 보낸다. 그 외 동유럽 국가들도 무상원조와 기술자들을 북한으로 보낸다. 북한은 전쟁 이전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후 소련과 같은 공업화를 계획한다.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요 내용은 1. 양쪽 나라는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협력한다. 2.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공격으로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한다. 3.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한국 영토와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유엔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개입할 수 있다. (6.25) 전쟁은 수많은 남북한의 군인들과 국민들이 희생되면서 끝난 비극이었지만 옆나라 일본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축복이었다. 2차 대전 패배 이후 일본 경제는 박살이 났고 물가도 80배 가까이 오르면서 국민 생활은 한국의 보릿고개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이 시작되자 메가더 장군은 일본 주둔 군수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전선에 필요한 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2차 대전) 패배로 문 닫았던 군수공장들은 물자들을 다시 생산하였고 군수물자 외에도 군복, 통조림, 무기 제조에 필요한 철강, 복구에 사용될 시멘트와 같은 건설 재료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된다. 물건은 전쟁터로 보내지고 미국의 전쟁 예산은 일본으로 들어오니 경제는 좋아지고 고용은 늘어난다. 그리고 한국전쟁 투입 전 미군은 일본에서 훈련을 하고 한국전에 투입되었으니 일본에 있는 동안 미군들이 쓰는 돈도 많았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와 대량 생산과 품질 관리 기술을 배우고 물건 생산도 많아지니 노동자들의 숙련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전쟁 중 수리가 필요한 비행기나 전차들의 수리도 일본에게 맡긴다.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10% 이상의 경제 성장과 의류, 식품, 목재 같은 경공업부터 기계, 철강, 자동차, 비행기 같은 중공업까지 모든 분야가 발달을 하게 된다. 한국전쟁은 전쟁으로 망한 일본에게 경제 기반과 고용 안정, 기술 발전 등
나라가 정상을 넘어 고도 성장으로 갈 수 있게 해준 하늘이 준 기회였다. 1954년 4월 한국전쟁은 물리적으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정치적인 전쟁 종식을 위해 참전국들이 모여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진다. 공산 진영은 소련, 중국, 북한이 참석하고 유엔 진영은 전쟁에 참여한 16개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15개국이 참석한다. 제네바 회담은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회담이었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두 번째 안건은 베트남 분단 협약이었다. 제네바 회담에서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과를 내야 하는 협상이 아닌 회담일 뿐이었다. 회담은 어떤 결론도 없이 말로만 싸우다 끝이 난다. 정치적 회담이었던 제네바 회담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지금처럼 갈라진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남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이 이미 동맹 구조인 상황에서 통일은 현실성 없는 의견일 뿐이었다. 두 번째 안건이었던 베트남 분단 협약도 한국 전쟁과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유럽은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들을 식민지화해갔다. 영국과 프랑스도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렸고 동남아시아까지 식민지 확장을 하게 된다. 프랑스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를 식민지화하였고 영국은 미얀마를 식민지화하였다. 그런데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다. 그렇게 프랑스 본토는 독일에게 항복을 하였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독일은 유럽을 점령하고 독일과 동맹 관계였던 일본은 아시아를 점령하고 있었다. 일본은 당시 중국 국민당과 전쟁 중이었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무기와 물자들을 막기 위해 베트남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식민지를 관리하던 프랑스 장군은 일본에 협조하였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일본군이 진출하게 된다. 프랑스 식민지였지만 일본이 사실상 식민지를 점령하게 된다. 그런데 몇 년 후 1945년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일본이 점령했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 일본이 떠난 자리에 일본으로부터 베트남 독립을 위한 조직인 베트민과 베트남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였던 호치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만든다. 미국, 영국, 소련 같은 승전국들은 국익이 우선이었고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독립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항복 직전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했던 대로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분리해 베트남 남쪽은 영국, 북쪽은 중화민국이 신탁 통치하기로 한다. 그러나 남쪽 지역은 한 달도 안 돼 영국이 프랑스에게 넘겨주고 돌아간다. 프랑스는 호치민과 베트민이 선언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 남쪽에 코친차이나 공화국이라는 임시정부를 만든다.
중화민국은 과거 아편전쟁 당시 프랑스와 청나라가 맺은 불평등 조약을 프랑스가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베트남 북쪽 지역에서 철수한다. 그렇게 1946년 3월 프랑스 군대가 베트남 북부로 들어가면서 베트남 전체를 장악한다. 프랑스가 베트남 전체를 차지하고 몇 달 뒤 1946년 11월 프랑스군과 베트민이 하이퐁에서 세관 관할 문제로 충돌이 있었고 여기서 많은 베트남 주민들이 사망을 한다. 호치민과 베트남 사람들이 만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동안 협상과 설득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던 호치민은 하이퐁 사건 이후 무력투쟁을 결정한다. 그렇게 1946년 12월 베트남과 프랑스의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베트민과 호치민은 베트남 북쪽과 라오스 경계 산악지역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였다. 그렇게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프랑스와 베트남의 국가 간의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1946년) 홍콩에는 베트남 왕조의 황제였던 바오다이가 있었다. 프랑스는 홍콩에 망명 중인 베트남 황제 바오다이를 데려와 임시정부 코친차이나의 국가원수로 임명하고 나라 이름도 베트남국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프랑스와 베트남의 식민지 전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남쪽의 정통 베트남 국가와 북쪽의 공산주의 호치민과의 전쟁으로 보이게 한다. 하지만 남베트남의 모든 권력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공산당이 승리한다. 중국은 아무도 인정 안 한 호치민과 베트민이 만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처음으로 나라로 인정해준다. 중국과 소련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나라로 인정하고 군사 원조까지 하면서 베트남을 지원해준다. 미국은 베트남 남쪽에 세워진 베트남국을 나라로 인정하고 미국 역시 남쪽에 지원을 한다. 미국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옆나라 라오스, 캄보디아도 공산화되면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거란 걱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고 모든 관심은 한국으로 몰린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간의 관심은 다시 베트남으로 몰린다.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쟁은 게릴라식 전투와 정글이라는 지형적인 문제로 영토를 조금씩 차지하고 점령하는 식의 전투만 지속되었다. 전쟁은 중국의 베트민 지원으로 베트남 북쪽 지역을 베트민들이 점령해 나아갔다. 그리고 베트민들은 라오스를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베트민들은 라오스를 침공하여 중부 지역으로 내려가 중부 지역 베트민들과 합류해 남베트남을 공격하려는 계획이었다. 프랑스는 베트민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베트남 서쪽 라오스의 국경 근처인 디엠비엠프 지역을 점령하기로 한다. 디엠비엠프로 접근은 쉽지 않아 비행기를 이용해 병력과 탱크를 보내고 요새를 세운다. 프랑스는 베트민을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베트민은 정글에 익숙했고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도 있었다. 프랑스군은 베트민과 전투를 너무 쉽게 생각했고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공중 지원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했다. 결국 프랑스는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패하면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떠나는 계기가 된다.
제네바 회담의 두 번째 안건은 이때 북베트남의 승리로 베트남 분단 문제에 대한 논의였고, 이때 결정으로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다. 베트남 분단은 10년 뒤 베트남전 참전과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